보청기는 해도 효과도 못 봤더라. 옆집 아저씨는 보청기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얼마 안 가서 빼놓고 다니더라. 껴서 왕왕 물려서 못 낀다더라. 고장나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청력과 귀 건강 상태와 보청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소음을 줄여주면서 사람의 말소리를 쏙쏙. 제가 생각하는 최고 좋은 보청기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나쁜 이야기는 안 하잖아. 착용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실패하는 이유는 뭘까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좀 전에 저희 손님도 한쪽은 끼시고 한쪽은 안 끼셨다고 한 2달 만에 오신 손님이 계세요. 상태를 보니까 안 끼셨던 쪽은 귀지가 꽉 막혀 있어서 소리가 못 나오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껴도 효과가 없으니까 에이, 보청기가 이상하네, 고장났나?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런 거야 하시고 안 끼시고 계셨던 거예요. 벼르고 오셔서 저한테 이제 화를 내려고 오셨는데, 제가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보여드렸죠. 이러이러한 상태여서 소리가 못 나오고 있었다. 청소를 열심히 하시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청소를 열심히 하셨나요? 말씀을 드리니까 열심히 했다 하시고 또 잘 닦아주셨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하신 지가 한두 달은 넘어 보였어요. 어르신들은 좀 자꾸 안 보이다 보니까 아유, 뭐 멀쩡한 것 같은데 하고서는 그냥 이제 착용을 하시는데, 우리가 뭐 식사를 하고 뭐 보이지 않더라도 습관적으로 양치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보청기도 꼈다가 뺄 때마다 무조건 청소도구로 청소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매일매일 하는 게 습관이 돼야지 이상 없이 오랫동안 편하게 쓸 수가 있는데,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일주일 있다 해야지 하다 보면 한 달, 2달, 뭐 3-4달, 10달 넘어가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되면 보청기가 고장났다, 보청기가 서서히 작게 들리더라, 이제 고장이 난 것 같다,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셔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청소고, 어떤 분은 청소를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도 되는 분이 있어요. 왜냐? 그분은 귀지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귀지도 이제 성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귀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귀지가 적게 나오는 분은 청소를 대충 해줘도 되지만, 귀지가 많이 나오시고 지른 귀지가 나오시는 분들은 그만큼 청소를 자주 해줘야 되고, 가루처럼 건조한 귀지도 청소를 자주 해줘야 되고, 이 청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이 보청기를 청소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습기 제거예요. 보청기를 구입하시게 되면 무조건 청소 도구와 습기 제거 도구를 받으실 텐데요. 이 부분도 아유, 뭐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대충 보청기를 머리맡에 빼놔야지 하시다가, 보청기는 뭐 최신형 보청기들은 뭐 방수가 되기는 하지만 습기의 침투는 막을 수가 없어요. 외부 온도차로 인해서 발생되는 습기는 이제 습기 제거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습기 제거 보관함이나 전자 제습제로 건조를 해줘야지 보청기가 고장 없이 오래 쓸 수가 있는데, 내가 땀도 많이 나고 습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는데 건조를 제대로 안 해주신 분들은 오셔서 이 소리가 들어가는 마이크가 고장 나는 경우가 많아요. 소리가 서서히 작아지다가 나중에는 완전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가 않아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이제 특이한 상황으로는 이제 귀 속에 염증이 있고 진물이 나오는 중이염이 있어서 보청기를 착용을 해도 진물 때문에 소리 나온 부분이 금방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귀를 뭐 완벽히 닦아내진 말고 어느 정도만 면봉으로 살살 닦아내고 보청기를 착용하시는 게 좋고, 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귓속형이나 오프형 보청기보다는 귀걸이형 보청기가 아무래도 보청기의 고장도 덜 나고 귀지나 진물로 인해서 막히는 경우도 덜 하게 돼요. 그래서 삼촌분의 귀 건강 상태나 청력, 어떤 보청기를 구입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보청기를 선택해야지, 또 보청기 관리를 잘 해줘야지 실패 없이 보청기를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청기의 실패 과정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청력과 귀 건강 상태와 보청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또 내가 거주하는 환경.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센터에 오시면 여러 가지를 여쭙고 최대한 편안하게 보청기를 쓸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여쭙고 있는데요. 이런 거 없이 유튜브에서 어떤 게 좋다더라, 이게 최신 보청기고 이게 최고 좋다더라 하시고 오시자마자 난 그걸 할 거예요,
어떤 게 좋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원하시는 제품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주 환경, 내가 보청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 귀 건강 상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최신형 최고급 보청기여도 내가 제대로 착용도 못하고 관리도 못하고 효과적으로 쓰지 못한다면 가장 기본형 보청기보다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보청기를 선택하느냐, 내 상태에 맞는 적당한 보청기, 내 상태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보청기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청소. 내 상태에 맞는 최고의 보청기를 선택했더라도 내가 청소와 건조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보청기는 쉽게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고 빨리 고장 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보청기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 귀 속의 귀지 때문에 소리가 못 나오는데 보청기를 착용해도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고 에이 효과가 없네? 빼놓게 되고 또 내가 보청기 착용 자체를 연습을 제대로 안 해서 제대로 끼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청기가 잘 맞지 않게 되면 소리가 새서 삐 소리가 나는 피드백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보청기 착용에 대한 거, 연습에 대한 거, 관리에 대한 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이제 실패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보청기를 처음 착용할 때 조절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보청기를 처음 착용할 때부터 내가 들어야 될 소리 100%를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편안한 정도 한 7, 80% 정도 사람에 따라 개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좀 편안한 정도로 듣기 연습을 시작해서 차근차근 크게 듣는 연습이 필요해요. 또 처음에는 내가 작아서 잘 안 들렸다거나 못 들었던 작은 소리들이 들릴 수가 있는데 그런 소리들을 처음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제가 이해시켜 드리기도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소리들에 대해서 듣는 연습, 적응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해요. 이런 과정 없이 보청기를 처음부터 그냥 100% 들어야 될 소리를 듣는다면 오히려 거북스럽고 너무 커서 울리고 보청기를 빼놓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소, 관리, 보청기에 대한 적응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보청기에 실패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청기를 구입하실 때 청각 전문가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궁금하면 자주 가서 물어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청기는 가까운 곳에서 구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보청기는 실패하지 않으려면 내가 이해하고 노력하고 관리를 잘 해야지 편안하고 효과적인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선 이유들로 인해서 보청기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복합적인 이유와 과정 때문에 보청기는 해도 효과도 못 봤더라. 옆집 아저씨는 보청기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얼마 안 가서 빼놓고 다니더라. 껴서 왕왕 물려서 못 낀다더라. 우리 이모는 보청기를 샀는데 빼놓고 있다더라. 이런 불신이 생기는 거죠. 이런 복합적인 과정들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어디서 어떤 보청기를 해야 되는지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과거의 보청기와 현재의 보청기에 혹시 차이가 있나요? 과거 아날로그 보청기 같은 경우는 뭐 작은 소리, 동소리, 큰 소리 따로따로 조절을 해서 들어오는 대로 청력에 맞게 증폭을 해줬다면 20년도 넘어가고 있죠. 디지털 보청기 같은 경우는 들어온 소리를 분석을 해서 말소리와 말소리 하는 것을 구분해서 말소리는 더 또렷하게 들을 수 있도록 증폭을 해주고 말소리가 아닌 불필요한 소리는 약하게 들려주기도 하고 흔하게 인피니오 울트라 제품 같은 경우는 소음은 줄여주면서 사람의 말소리를 쏙쏙 이제 들려주곤 있어요. 들릴 수가 있는데 그런 소리들을 처음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제가 이해시켜 드리기도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소리들에 대해서 듣는 연습, 적응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해요. 이런 과정 없이 보청기를 처음부터 그냥 100% 들어야 될 소리를 듣는다면 오히려 거북스럽고 너무 커서 울리고 보청기를 빼놓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소, 관리, 보청기에 대한 적응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보청기에 실패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청기를 구입하실 때 청각 전문가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궁금하면 자주 가서 물어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청기는 가까운 곳에서 구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보청기는 실패하지 않으려면 내가 이해하고 노력하고 관리를 잘 해야지 편안하고 효과적인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선 이유들로 인해서 보청기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복합적인 이유와
과정 때문에 보청기는 해도 효과도 못 봤더라. 옆집 아저씨는 보청기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얼마 안 가서 빼놓고 다니더라. 껴서 왕왕 물려서 못 낀다더라. 우리 이모는 보청기를 샀는데 빼놓고 있다더라. 이런 불신이 생기는 거죠. 이런 복합적인 과정들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어디서 어떤 보청기를 해야 되는지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과거의 보청기와 현재의 보청기에 혹시 차이가 있나요? 과거 아날로그 보청기 같은 경우는 작은 소리, 중소리, 큰 소리 따로따로 조절을 해서 들어오는 대로 시청력에 맞게 증폭을 해줬다면 20년도 넘어가고 있죠. 디지털 보청기 같은 경우는 들어온 소리를 분석을 해서 말소리와 말소리 하는 것을 구분해서 말소리는 더 또렷하게 들을 수 있도록 증폭을 해주고, 말소리가 아닌 불필요한 소리는 약하게 들려주기도 하고, 흔하게 인피니오 울트라 제품 같은 경우는 소음은 줄여주면서 사람의 말소리를 쏙쏙 이제 들려주고는 있어요. 소음 속에서 어음 인지도가 많이 향상된 제품이에요. 이번 인피니오 울트라는 정말 혁신적인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최고 좋은 보청기 어떤 보청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최고 좋은 보청기는 물론 최신 기술의 최고 보청기를 껴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이제 무용지물이 돼요. 그렇게 되면 아주 기본형 저가형 보청기를 착용한 것보다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최고 좋은 보청기는 내가 관리하기 편하고 쓰는데 불편함 없이 오래 쓸 수 있는 보청기가 최고 좋은 보청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게 기본이 안 된다면 정말 최신형 최고 보청기도 기본형 보청기보다 못한 보청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청기를 판매하시면서 많은 얘기들을 이제 손님들과 나누실 텐데 왜 좋은 이야기만 한다면 의심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보청기는 이런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선택하고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나쁜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좋은 얘기만 해서 이게 좋으니까 이런 제품을 구입하세요, 장점만 얘기하는데, 모든 것들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죠. 완벽한 제품은 없으니까 이 보청기 형태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런 걸 제대로 설명을 드리고 내가 잘 쓸 수 있는지 선택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만의 보청기 판매 철학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보청기 센터에 청소와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제 잔소리처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도 이제 연세가 드시면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까먹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이분들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버스 타기 위해서 1, 20분 기다리시고 힘들게 걸어 나오셔서 1시간 정도를 마음 먹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2시간 걸려서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보청기를 관리를 잘 못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봐드리면 금방 끝날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용하기 편한, 관리가 편한 보청기를 선택해 드리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포천센터 원장님, 새로운 보청기가 나왔다고 해서 연락을 받고 찾아왔습니다. 소나기행 이번 11월에 새롭게 출시된 인피니오 스피어입니다. 인피니오 스피어 같은 경우는 기존 보청기보다 사이즈가 조금 커졌어요. 왜 커졌냐? 신경망 칩이 탑재가 돼서 칩셋이 2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청기가 2배로 일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조금 더 커졌고, 그만큼 성능은 강력해졌어요. 시끄러운 큰 소음 속에서 큰 소음들은 줄여주고 말소리에 집중해주는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됐고요. 기본 인피니오 제품은 기존 제품들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번 기본 인피니오가 나오면서 같이 출시된 이지가드 돔이에요. 이제 일반적인 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이지가드 돔 같은 경우는 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지만 톱니 모양의 이제 실리콘으로 움직해도 아주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막혀 있음에도 소리가 나옵니다. 이 폰역의 기술력은 어디까지인가 정말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피니오 스피어와 인피니오 사이즈는 인피니오 스피어가 조금 더 사이즈가 크죠. 그래서 어차피 조금 보이더라도 강력한 성능을 원한다 하신다면 인피니오 스피어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인피니오 스피어까지는 필요 없어, 일반적으로도 충분해 하신다면 일반 인피니오 제품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피니오 스피어 같은 경우는 70 등급과 90 등급이 출시가 되어 있고, 인피니오는 30, 50, 70 등급까지만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혼합보청기 포천센터에 오시면 두 제품 다 확인하시고 체험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예약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